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11월 1주차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1월 1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10월 31일 월요일에는 유로메카하고 JI테크 환불일이고요. 11월 2일에서 3일에 윤성 FNC하고 DTNCR로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 시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DTNCR로는 의료기기, 의약품, 임상, 비임상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윤성 FNC는 2차전지 장비업체입니다. 증권사는 DTNCR로는 키움증권, 윤성 FNC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공모가는 상당 기준으로 25,000원, 62,000원, 공모 규모는 350억, 1237억입니다. 업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DTNCR로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유한양행, 셀트리온, 대웅제약, 일동제약 같이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고요. 바이오 기업이긴 하지만 21년에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회사입니다.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2차전지 회사죠. 그리고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 흑자에 성공을 했고, 하지만 아쉽게도 21년에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인 윤성 FNC가 더 좋습니다. DTNCRO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로 인기는 오지만 그래도 21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공모가를 보겠습니다. DTNCRO 같은 경우에는 비교회사에 규모가 훨씬 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공모가에 크게 무리를 주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적용 PER이 21.06배로 2차전지 장비업체로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할인율이 너무 낮게 잡혔기 때문에 싸지는 않게 느껴지는 공모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볼 때 윤성 FNC가 DTNCR보다는 공모가에 있어서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공모 규모가 1237억으로 코스닥 중대형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간 수혜직이 잘 나온다면 가장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DTNCRO 같은 경우에는 350억으로 코스닥 소형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DTNCRO 같은 경우에는 구주 매출이 없지만 윤성 FNC는 구주 매출이 15%가 있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혜 즉 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022년 3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252억, 15%, 총 유통하는 금액은 538억, 31%였습니다. DTNCRO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물량, 그리고 총 유통하는 물량이 모두 비율과 금액이 평균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물량은 299억, 6%로 좋은 편이죠. 총 물량은 비율은 30%로 평균 수준이지만 시총이 큰 탓에 금액은 1474억으로 많은 편입니다. 1474억이면 지금같이 하락장인 주식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DTNCRO는 보통인 편, 윤성 FNC도 보통인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전상장, 환매 청구권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전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 6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두 종목 모두 최소 청약이 일반적인 10주고요. 따라서 최소 청약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DTNCR로는 125,000원, 윤성 FNC는 31만원 되겠습니다. 환불일 같은 경우에는 DTNCR로는 3일, 윤성 FNC는 4일로 조금은 긴 편이죠. 따라서 비례까지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월 1주차 청약 종목 중에서는 코스닥 중형주인 윤성 FNC를 기대해야 됩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데다가 환매 청구권까지 있기 때문이죠. 다만 동일한 2차전지 관련주에 환매 청구권이 있었던 WCP가 기간 경쟁률 33대 1이 나오는 등 기간 수혜 측에서 참배를 했고요. 또 상장일에도 시초가 하한가를 맞는 등 좋지 않았던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DTNC 아로는 바이오주이긴 하지만 실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인 점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주가 과연 수익을 내줄지는 의문입니다. 요새 들어서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공모주 시장도 같이 안 좋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윤성 FNC 같은 종목은 많은 수익을 주기에 딱 좋은 종목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청약 여부를 고민해야 하니까 말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때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종합해서 볼 때 DTNC 아로는 바이오주이니만큼 조심스럽게 청약을 접근해야 하는 종목, 윤성 FNC는 기간 수혜측이 잘 나온다면 좋은 수익을 기대할 종목,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두 개 증권사가 필요합니다. 청약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은 무료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이 두 증권사 중에서는 그래도 윤성 FNC를 위한 미래에셋증권부터 개설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20일 제한 없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신한금융투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측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